잠시 전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질문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매달아 놓은 두 개의 금속구가 있어요. 금속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왼쪽에 있는 금속구에 있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접지를 시켜서 나누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접지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는 이 첫 번째 방법이니까 금속구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체가 가까이 와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는데 얘를 접지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이 땅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금속구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이 접시 상태를 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은 대전체 그대로 그려놓고요. 플러스로 대전되고 오른쪽은 대전된 상태를 멈추게 되기. 오른쪽은 대전된 상태가 없어져서 중성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은 이 금대에서 이렇게 대전이 되고 오른쪽은 중성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대전체를 치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은 플러스가 고르게 분포될 거고 오른쪽은 중성 상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두 개가 가까우면 요 대전체 때문에 또 얘가 대전되긴 하는데 충분히 멀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접지를 시키지 않고 그냥 떼어내는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은 대전체에 의해서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고르게 퍼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왼쪽이 플러스가 가까워지면 그거에서 대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대전체를 치우게 되면은 왼쪽은 플러스로 대전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대전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검정기 보면요. 검정기는 금속 판이 있고 금속 막대가 있고 금속 박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속 판에 있는 전자 중의 일부가 요 전자 때문에 실어서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금속박에 벌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금속판에 접지를 시킵니다. 접지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있던 이 퍼져 있던 잉여 전자가 있잖아요. 이 잉여 전자가 이 사람 손을 여기다 접지를 시킨 거니까 잉여 전자가 이 사람 손을 따라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에 의해서 밑에는 오므라드는 거죠. 그렇지만 위에는 아직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하고 대전체를 모두 치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검정기 전체는 어떻게 대전되어 있어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죠. 검정기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이 플러스가 골고루 퍼져서, 사실은 플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죠. 플러스가 퍼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으니까 밑엔 플러스가 돼서 벌어지고 위에는 플러스 4개였다가 2개로 줄어드는 거죠. 이래서 검정기 전체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되면은 검정기, 지민처럼 보이네. 검정기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아까 여기에서 검정기 전체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뭔지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대전체 가지고는 검정기를 플러스 전체로 만들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 마이너스 새로 쓸까요? 검정기를 아예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일로 이동을 해서 검정기 전체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돼서 벌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쿨롱의 법칙부터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사실 말하면 부터 출발하느라고 좀 천천히 나가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진도가 빨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기를 띤 전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그래서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 오른쪽 보이는 그림과 같은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었는데, 우선 잘 아는 것처럼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힘들이 그렇거든요. 중력도 그렇고 전기력도 그렇고 자기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도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근데 중력은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했죠.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전하의 크기, Q1, Q2가 전하의 크기입니다. 전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 부분에 Q1, Q2. 비례상수, 중력 같은 경우는 만유력상수 G가 있었죠. 여기는 그 K이라고 하는 쿨롱 상수가 있습니다. 자, 쿨롱 상수의 크기는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 K2라고 쓰기도 하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값으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입실론이 뭐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그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그 진공이 아니라 그 물체가 차 있을 경우에는 좀 다른 값이 돼 버리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고, 일단은 그냥 비례상수 K이다, 비례한다, 그리고 그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쯤 된다. 이것도 그냥 이 값 자체도 그냥 크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하의 크기는 과연 도대체 뭐냐? 이 쿨롱이 뭐냐? 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그 일반 물리학 맨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기본 단위 얘기할 때도 나온 단위였는데, 쿨롱이란 단위는 쉽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값입니다. 질량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중력에서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잖아요. 1kg은 그렇게 큰 값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1kg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굉장히 유의미하잖아요. 1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면은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거든요. 왜냐면 앞에 있는 비례상수가 10의 9승이었으니까. 근데 1쿨롱이라고는 전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이 10의 마이너스 19승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전자가 질량이 10의 31승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다 더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전자를 다 더해서 이 전자가 아니라 양성자나 중성자도 10의 마이너스 27승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g이다. 그러면은 10의 27승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 18승 정도 되는 쿨롱, 그러니까 10의 18승 쿨롱 정도 되는 전하의 양을 가지고 있죠. 1g의 물체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을 따지면은. 그런데 뭐냐면은 마이너스도 역시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가 상쇄가 돼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마찰을 시키면요, 그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전자의 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무나 유리봉을 마찰시켜서 전하를 유도할 때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정도의 알짜 전하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 쿨롱식에서 이 전하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래서 쿨롱이라는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그 큰 값이 1쿨롱이라는 값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다.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중력도 역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두 전하를 연결짓는 선상에서 같은 부호의 전하면 서로 이렇게 밀어댈 거고요. 다른 부호의 전하면은 이렇게 서로 잡아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전하 사이에서는 그냥 이때 작용하는 요 벡터를 이제 R 벡터라고 해주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하, 그러니까 힘은 그 R 벡터의 방향으로 주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A라는 전하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A라는 전하가 B라는 전하와 C라는 전하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같은 부호면 일로겠죠. AC도 같은 부호면은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을 서로 벡터 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나타냈잖아요. 즉 벡터 합으로 그 R자 힘의 방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의 전하량 구하기 문제를 이런 연습 문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문제죠. 오래전 문제인데 뭐 기본적인 문제가 오래전에 나왔고, 한번 임용고사에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문제는 원래는 3년 이내에는 출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또 내는 것은 좀 부담스럽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 출제를 중간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문제가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전하량 Q, 그러니까 전하의 양이 Q입니다. 같은 전하량 Q로 대전된 질량 스몰m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두 입자가 있어요. 자, 이 입자가 각각 일정한 길이 L의 줄에 매달려서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얘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봐야 되겠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평형 상태냐? 힘이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뭘 구하냐면은 그 세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이 상태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놓으면요,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 3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작용하고 있는 뭐냐면 중력. 중력의 크기는 mg. 그 다음에 줄이 잡아당기는 힘 장력. 뭔지 몰라요. t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전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 F2라고 쓰겠습니다. 요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의 평형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벡터로 표시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 X축과 Y축으로 쪼개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얘가 세타였으니까 요게 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다시 크게 그려놓으면요, X축, Y축이 될 거고요. 이게 X축, Y축이 될 거고, 여기 작용하고 있는 힘 mg고요. 네, 이렇게 방향으로 t, 여기 세타고요. 네, 여기 f2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요거의 길이는 여기가 L이고 이게 세타니까 이거는 L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왜 L 사인 세타인지 잘 모르는 사람 한번 좀 잘 보세요. 사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F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K 곱하기 거리의 제곱. 거리 제곱은 L 사인 세타의 2배죠. 2L 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Q니까 Q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평형, Y축 방향으로의 평형 두 개를 고려해 주면 됩니다. 처음에 Y축 방향을 먼저 해보게 되면은 T 이걸 구분해 주면은 요게 T 사인 세타, 요게 T 코사인 세타, 요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T 사인 세타가 뭐가 똑같냐면은 Y축 방향의 mg랑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T 사인 세타는 뭐가 똑같냐면은 그 F2, 즉 K2 곱하기 2L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Q 제곱. 그래서 T를 모르니까 T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줍니다. 그럼 왼쪽은 뭐가 되냐면은 탄젠트 세타고요. 오른쪽은 K2 Q의 제곱, 그 다음에 4 mg L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하고 요거는 세타로 근사하라고 했죠. 자, 요거는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는 세타, 오른쪽은 K Q의 제곱 4mg의 L 제곱의 세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면 세타는 나머지 다 이를 넘겨주면 바뀌어져. 4mg L 제곱 K의 Q의 제곱. 자,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디 계산이 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한 게 없으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쿨롱의 법칙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전기장부터는 조금 내용들이 약간 심화되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